네, 안녕하세요. 김용욱입니다. 자, 이렇게 또 챗GPT 연말 정산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벌써 모두의 특강을 한 지 저는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그 6개월 사이, 보통은 한 6년 정도 되는 느낌으로 굉장히 길고, 그리고 또 많은 일이 있었던 6개월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 6개월 동안 제가 뭔가 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바쁘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들, 그리고 또, 여러 군데에서 컨설팅도 하고요. 또 강연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컨텐츠도 만들면서, 네, 그렇게 바쁘게 지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네, 전국 방방곡곡, 그리고 또 제주도도 몇 번 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했던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를 뽑아라고 하면 국회에서 또 강연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모두의 특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뭔가 시작했던 모두의 특강을 연말에 마무리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이렇게 모두의 특강 연말 정산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뜨거웠던 한 해였어요. 보통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 그게 자리 잡고 알려지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시도해 보고 이러는데 보통 최소 3년은 걸리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챗GPT가 발표된 게 작년 11월 달이죠. 네, 11월 30일입니다. 그래서 11월 30일이면 이제 1년 조금 지난 기술이 이 정도까지 시끄러웠던 적은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서 물어봤더니 벌써 챗GPT와 관련되어 있는 책만 우리나라에서 130권이 발간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런 거는 저도 사실 IT를 하면서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직까지 문 살짝 열고 들어온 정도의 느낌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챗GPT 이런 것들을 보통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 거대 언어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언어 모델이 사람들의 말들을 잘 학습시켜서 사람들만큼 똑똑하게 대답도 하고요. 어떤 것들을 요약하기도 하고 번역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사실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약간 반신반의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챗GPT의 근간이 되는 기술에 우리는 이제 3.0부터 봤지만 저는 1.0, 2.0 이럴 때 봤을 때 이게 정말 될 만한 기술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제일 처음에는 제대로 동작이 안 됐습니다. 근데 3.0이 되자마자 갑자기 포텐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자,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고 있는 이 차트가 뭐냐면, 미국의 S&P 500 지수에서 시가총액 크기대로 이렇게 블럭의 사이즈를 정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시가총액 1위 누가 있을까요? 시가총액 1위 누가 봐도 애플이죠. AAPL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애플이 눈에 띄게 시가총액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2위부터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자세히 보면 MSFT라고 되어 있는 저게 누가 봐도 시가총액 2위.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시가총액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3위가 구글, 4위가 아마존, 그리고 5위가 원래는 테슬라였어요. 근데 지금 자세히 보면 5위가 누굽니까? 엔비디아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시장이 이제 완전히 인공지능 시장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이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가 전부 다 IT주가 된 지는 벌써 꽤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인공지능 시장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초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조금 산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수익률이 거의 50%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 초에 $200 되었다가 지금 $374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이슈는 계속 끌고 갈 거다. 그리고 이 언어 모델, 그리고 챗GPT 이런 이슈에서 성공하는 회사들이 앞으로 미래에도 굉장히 롱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슈들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말도 많았지만 그걸 깔끔하게 정리해준 행사가 바로
11월 달에 있었어요. 11월 달에 지금 챗GPT를 제공하고 있는 오픈 AI에서 개발자들을 위한 오픈 AI 데브데이즈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보여줬냐면 챗GPT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번에 이런 것들이 새로 나왔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소개하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 소개하는 행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 사진에 조그맣게 나온 이분이 이제 샘 알트만, 네, 지금 CEO죠. 네, 그분이 지금 현재 오픈 AI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개발자가 2 밀리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2 밀리언이면 200만 명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데서 통계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 전체가 16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200만 명이면 우리나라 개발자의 몇 배가 됩니까? 10배도 더 넘는 그런 사람들이 벌써 이 언어 모델을 가지고 애플리케이션도 만들고 있고 앱도 만들고 있고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뭐 농담 삼아 포춘 500대 기업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 92%가 이미 챗GPT를 도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내부의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위클리 액티브 유저가 100 밀리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 밀리언이면 1억 명이에요. 그래서 매주 1억 명씩 지금 이 챗GPT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수치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폭발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실 초반에도 보면 대단한 이슈들을 몰았었는데요. 보통 넷플릭스가 100만 사용자를 모으는데 3.5년이 걸렸는데 챗GPT는 단 5일 만에 100만 유저를 모으면서 파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 파란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뭐냐면 챗GPT4 터보 모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챗GPT를 무료로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은 GPT 3.5 버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GPT4 터보 모델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데 3.5는 말 잘하는 애예요. 그냥 지 혼자서 이렇게 말 잘하는 애였는데 GPT4는 약간 다른 애들까지 관리하는 애예요. 그래서 여러 인공지능들이 있으면 그걸 다 관리해서 한꺼번에 결과를 만들어내는 애입니다. 그래서 GPT 3.5하고 4 사이에는 숫자는 0.5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실제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이걸 보통 우리가 왜 여러 악기들을 모아서 연주하는 걸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GPT-4를 보통 얘기할 때 AI의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사물을 분류하는 거, 다음에 데이터 분석하는 거, 다음에 또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 여러 가지들을 얘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GPT-4의 능력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우리가 GPT를 사용하다 보면 말이 중간에 이렇게 끊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결과가 나오다가 끊기는데 GPT-4 터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는 토큰의 개수가 12만 8천 개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느낌이 안 오잖아요. 300페이지 정도의 책의 분량을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용량이 커졌고요. 한 번에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서 사람들이 와, GPT-4를 써야 돼. GPT-4 터보를 써야 돼.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자동차도 경차도 그냥 타고 다니면 되게 힘이 없어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경차 살 때는 반드시 터보 옵션을 넣잖아요. 그럼 성능이 좋아지듯이 이 GPT-4 같은 경우도 터보 모델이 나오면서 속도도 좋아졌고요. 속도가 좋아졌다는 얘기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도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격도 많이 할인이 됐어요.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GPT 3.5에서 절대 물으면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뉴진스가 누구예요? 이런 것들 물어보면 GPT 3.5는 대답을 못 해줬어요. 왜냐하면 GPT 3.5 같은 경우에는 2021년 9월까지의 데이터만 학습돼 있었거든요. 그때는 연습생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나왔던 이 GPT-4 같은 경우에는 2023년 4월까지 데이터가 학습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본다면 바로 이 GPT-4에서는 뉴진스가 누군지 그 안에 있는 멤버들이 누구인지 하나하나 다 대답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갈 이유가 없는데 이걸 쓰기 위해서는 한 달에 $20씩 내고 사용하는 유료 모델을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한동안 유료 가입자를 못 받을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기다렸다가 유료 가입자가 풀리자마자 얼른 유료로 가입을 하고 좀 있으니까 다시 유료 가입자가 다시 닫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제대로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역시 유료 가입을 하고 사용하면 또 다른 신세계를 맛보게 될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이 GPT-4가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인공지능들을 함께 사용하는 걸 멀티모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재밌는 능력이 이 GPT-4는 네, 바로 컴퓨터 비전 기술을 쓸 수가 있어요. 비전이라는 건 이제 인공지능이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바로 인식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것도 좀 이따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굉장히 대단한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픈 AI에서 또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는 모델도 있죠. 이때까지 달리2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했는데 이제 달리3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달리2하고 달리3는 퀄리티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비슷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지만 달리 말고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혹은 뭐 미드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네, 그 중에서도 이 달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달리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안에 글자를 넣거나 하는 것들은 이 달리가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달리한테 아직까지 한글은 못해요. 근데 글자를 넣어서 만화를 만들어줘.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애완을 그린 4컷짜리 만화를 그려줘.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카피까지 넣어서 바로 만화를 그려주는 것도 바로 가능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뭐 말을 인식하는 거, 반대로 텍스트에서 말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도 역시 사용이 됐던 거죠. 자, 그런데 가장 주목받았던 기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GPT-S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GPT-S 이렇게 읽기도 하고요. 다음에 GPT-S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뭐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어요. 영어니까. 네, 그런데 이게 아마 2024년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운 시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각각 자기만의 챗봇을 하나씩 만들 수 있는, 네, 자기만의 챗봇을 하나씩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GPT를 여러분들이 유료로 가입하고 나서 네, 접속을 하면 GPT 빌더라는 애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어떤 챗봇을 만드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글쎄 나는 시인 중에서 김소월 시인의 챗봇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김소월 챗봇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입력하면 제가 알아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챗봇에 구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사용할 기술들 그리고 데이터들을 업로드 시켜요. 평상시에 그분이 했던 이제 작품들이나 아니면 뭐 작가 노트, 메모 이런 것들을 입력해 놓으면 얘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김소월 시인인 것처럼 대답을 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나오는 거죠. 자, 이건 제가 하나의 예를 설명을 해드렸지만, 네, 전문적인 법률 상담 챗봇, 그리고 전문적인 의학 상담 챗봇, 기술 상담하는 챗봇,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컨텐츠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챗봇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챗봇들은 바로 앱스토어처럼 네, 챗봇 스토어가 열리게 됩니다. 네, 아직까지 열려 있지는 않지만 내년 초에 열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챗봇 스토어가 열리면 여러분들은 그걸 올려놓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오픈을 하거나 혹은 유료로 사용을 하게끔 하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필요하다면 우리 회사 안에 있는 데이터만 사용하겠다. 우리 회사 안에서만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회사 안에서만 사용하는 이 닫혀있는 챗봇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토어를 열어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요거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모 화면으로 전환되면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환됐네요. 제가 이제 챗봇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GPT-4가 있고요. 다음에 GPT 3.5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GPT-4를 선택을 하면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클립 모양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파일을 업로드 시키면 여기에다가 PDF 파일이나 혹은 데이터 파일, 이미지 파일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것들이 좀 더 다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중에서 하나를 올려볼게요. 자, 지금 제가 데이터 파일을 하나 올려놓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데이터를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는 타이타닉호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타이타닉호에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빠져 죽었는지, 어떤 조건이면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첨부된 자료를 기반으로 어떤 조건이면 살아남을 확률이 가장 높은가? 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자, 얘가 방금 제가 올린 타이타닉호의 데이터들을 열심히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널라이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석을 할 때 내부적으로는 파이썬 코드를 짜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코딩을 하고요. 그리고 코딩한 결과로 분석된 결과를 정리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결과가 영어로 나오는데 이건 뭐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줄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보통 이 정도 하려면 파이썬으로 코드도 좀 짜고 내용도 보고 해야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러보면 중간에 자기가 이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코딩을 해서 이런 결과들을 거쳐서 결론을 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참 요거 보기 힘드니까 결론을 한글로 다시 알려줘라고 하게 되면 이 내용을 다시 한글로 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기본 언어가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등급이나 선실 등급이나 성별 그리고 연령 그룹에 따라서 생존율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뭐 파이썬 코드 이런 걸 몰라도 여기에다 올려놓고 분석해줘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다 해준다는 거죠. 자, 또 다른 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사진의 제목을 한글로 정해줘.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이미지를 분석하고요. 그리고 분석된 이미지로 제목을 달아주게 될 겁니다. 자, 이미지는 바로 이 그림이에요. 한글로는 이렇게 캡션이 붙어 있어요. 2단지 GS 편의점에 엄청난 눈사람이 있어요. 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자, 챗GPT는 요거 제목을 이렇게 정해주고 있어요. 편의점 앞에 눈으로 만든 고뇌하는 사람상. 좀 재미는 없기는 하지만 얘가 이미 이 내용 안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눈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사람 모양이라는 거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감정까지 이미 분석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자,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데이터 파일, 이미지 파일 이렇게 두 가지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논문을 써야 돼 혹은 복잡한 자료를 정리해야 돼 라고 하면 PDF 파일을 여기다가 올려놓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10가지로 요약해줘 라고 하면 바로 요약해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료 버전에 본다면 여기에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이 차곡차곡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유료 버전으로 남들보다 빠르게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발표 자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봤을 때, 자, 이렇게 막 사용하다 보면 저작권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카피라이터 쉴드라고 하는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의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만에 하나 저작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소송 비용을 대줄게 라고 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사용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도 역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어겼을 때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갑자기 아이언맨의 그림을 그려줘, 미키 마우스를 그려줘 했을 때 얘가 그려준다면
그때는 네, 마블사나 디즈니사의 소송은 본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너무 뻔하게 알려준 것만 아니고 네, 자기가 알지 못하고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중간에 나왔어요. 챗GPT의 왕자의 게임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잠깐 출장을 가 있었을 때였는데 갑자기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전격 해임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막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갑자기 뭐 이사진이 네, 문자로 해고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보고 있는데 그 다음날 또 새로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샘 알트만이 마이크로소프트로 간다라는 기사가 또 떴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또 기사가 하나 더 떴는데 지금 현재 오픈 AI의 직원이 한 7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500명이 우리도 간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회사가 이제 거의 파토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또다시 기사가 떴어요. 네, 추출 5일 만에 오픈 AI CEO로 복귀한다. 오히려 이사진이 날아가는 네, 새로운 현상이 떴죠. 예,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기사가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다루고 있는 업체고요. 그리고 여러 업체들이 있지만 네, 그 중에서도 지금은 여전히 오픈 AI를 가장 주목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또 구글도 반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글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네, AI 서비스를 발표했죠. 그래서 네, 이걸 제미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발음하기 되게 어려워요. 제미나이. 네, 비슷한 발음이 있어서 되게 위험한데 네, 두 가지로 위험하죠. 어쨌든 제미나이를 발표했는데 이 제미나이가 한 가지 버전은 아닙니다. 제미나이도 사이즈에 따라서 울트라 그리고 프로, 나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네, 이번에 발표된 건 네, 울트라는 아니고 프로도 아니고 나노 정도 살짝 이렇게 보여줬는데 네, 이제 몇 가지 시연도 해줬어요. 그래서 GPT-4보다 뛰어나다 막 이런 기사들이 나올 뻔했었는데 며칠 뒤에 또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시연 연상이 네, 편집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 짜집기 한 거다. 실제로는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네, 정확하게 발표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약간 설이 근 걸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 보면 구글도 나름 뭔가 좀 급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까지 실체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난 건 여전히 GPT-4 터보 버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구글도 한 방에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새로 주목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게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네, GPT-4가 제일 위에 올라가 있다. 네, 어깨에 지금 현재 정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뭘 했을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이라는 기술을 발표를 했죠. 이 코파일럿이라는 게 부조종사죠. 그래서 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저기 코파일럿을 막 만들어내기 바쁩니다. 왜냐하면 오픈 AI에 한 14조 정도 투자를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독점권이 있을 때 열심히 치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윈도우즈, 네, 윈도우즈 11의 최신 버전에는 윈도우즈 코파일럿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 안에도 엣지 코파일럿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 11월 달에 발표된 내용이 바로 시장에 직접 출시가 됐죠.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일정이 뭐야? 라고 하면 오늘 미팅 일정을 이렇게 요약해 주기도 하고요. 만약에 첫 번째 일정에 들어가야 되는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드래프트 문서를 만들어줘. 주제는 카페 AI이고 기존에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이크로소프트로 계정을 받아서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요. 아직 한글은 되지 않고 네, 6개 국어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서가 만들어졌으면 이거 가지고 발표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발표 슬라이드 10장 만들어줘 라고 하면 네, 바로 10장짜리 슬라이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PPT 안에서 중요한 것들 이렇게 요약해줘. 네, 가장 잘 나간 제품이 뭐야? 라고 하면
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요약해 주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가끔 이렇게 동작이 안 되거나 할 때도 있는데요. 네, 근데 해보면 정말 신기하게 동작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원래 챗GPT도 그렇지만 이런 기술들이 원래 언어에 제약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테스트가 되면 한국어 버전도 제공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내부적으로는 프레임워크를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왜 현대자동차가 네, eGMP라는 플랫폼 만들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전기차를 막 찍어내잖아요. 네, 그것처럼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시멘틱 커널이라고 하는 걸 네, 만들고 있고요. 그거 기반으로 해서 수많은 네, 코파일럿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수많은 코파일럿을 찍어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뭐 시큐리티, 뭐 운영 체계, 그리고 개발 툴, 그리고 클라우드 여러 군데서 네, 엄청난 시너지를 얻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24년 전망을 한번 볼 텐데요. 이 2024년에도 수많은 언어 모델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네, 그 중에서도 네, 상용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네, 오픈 AI나 구글의 모델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페이스북으로 잘 알고 있는 메타가 만든 오픈 소스 기반의 또 서비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뭐 이런 것들이 약간의 제약은 있지만 네, 또 내년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이때까지 우리가 거대 언어 모델만 얘기를 했잖아요. 거대 언어 모델이 아니라 이제는 스몰 랭귀지 모델도 조금씩 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이게 무조건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게 만들어서 핸드폰 안에 누가 먼저 집어넣느냐, 이 경쟁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벌써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벌써 이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알게 모르게 애플도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게 이미 핸드폰들의 성능도 워낙 많이 좋아졌고요. 애플의 뭐 A 시리즈 칩셋이나 아니면 삼성전자가 사용하고 있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네, AP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안에도 이미 뉴럴 칩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방안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핸드폰이 단순한 대답만 하는 뭐 시리나 빅스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처럼 좀 더 자연스러운 대답을 할 수 있는 모델들이 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요건 뭐냐면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건데요. 네, 여기 보면 네, 이런 식의 서비스들이 내년에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한 15분 정도 들여서 만든 서비스인데 네, 이렇게 이름 그리고 네, 직업 선택하고 자기의 이력을 넣으면 이력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서비스들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단순 반복적인 보고서를 많이 쓴다. 혹은 어떤 특정한 폼의 내용을 채운다라고 했을 때 그런 작업들의 상당 부분을 앞으로는 네, 자동화시키고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을 네,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기서 지금 이제 생성 누르면 조금 있으면은 이제 이력서가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돼서 나와요. 네. 꽤 그럴싸하게 나오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이 발전 속도는 네, 굉장히 빠릅니다. 사실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네, 토 나올 정도로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항상 발표 자료를 만들고 나서 발표하기 전날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해서 기술이 업데이트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고요. 여러분들도 이게 그냥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이겠거니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로 네, 우리가 잘 노력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모두의 특강 페이지도 소개해 주세요.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모두의 특강 페이지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네, 여기 오셔서 지금 QR코드 보이죠?
네, 핸드폰을 드시고 QR코드를 찍으시면 모두의 특강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내년에도 또 내년에 당장 내년 초만 하더라도 뭐 CES나 뭐 또 MWC나 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아주 깔끔하게 전문가들하고 같이 정리해서 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